사실 김병기 원내대표 사례처럼 보좌진이 마음먹고 폭로하면 날아갈 의원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네. 특히 뭐 어떤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자녀 결혼식 축의금을 예를 들면 보좌관이 관리를 하는 경우도 그렇죠. 생기고요. 네. 옛날에는 그런 게 이제 국회의원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요즘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보좌진이 과거랑은 좀 달라졌어요. 왜냐면 보좌진 분들이 사실 보좌진을 하다가 이제 기업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여의도 바닥에 있으면 네. 여의도 바닥에서 잡아야 그렇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함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근데 이제는 내가 외부로 나갈 수 있고 오히려 이 국회 경력으로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는 네. 그러니까 그 생계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국회 사무처나 정당에서 좀 면직, 채용 이런 부분을 좀 담당해야 되는 게 아니냐. 조금 어려운 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원하는 의정 방향에 따라서 사실 보좌진 구성이 다르게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사실 요즘은 쇼츠 정치 막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촬영하는 분이 네, 필요하죠. 그런 게 네. 또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한 것만큼 대가를 받는 겁니다.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 사례처럼 보좌진이 마음먹고 폭로하면 날아갈 의원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네. 특히 뭐 어떤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자녀 결혼식 축의금을 예를 들면 보좌관이 관리를 하는 경우도 그렇죠. 생기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경계를 지는 거. 계속 제가 그 경계에 대한 걸 요즘 좀 많이 좀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가족 간에도 경계가 필요하고요. 이게 사실 이게 업무 영역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는 정말 얼마나 그 적당한 경계를 잘 짓느냐가 저는 그 사람의 그런 인품이나 성격에 있어서도 전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처음에 국회 출입할 때 들었던 얘기가 옛날 뭐 16대 이럴 때는 16대 15대 국회 이럴 때는 뭐 지방에서 올라온 의원님들이 그 비서관 있잖아요. 여자 비서, 여비서, 여직원한테 빨래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갑질이 게 맞아요. 네. 지금 따지면 갑질인데 그때는 그런 게 비일비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다 보니까 그게 끊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런 게 이제 국회의원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요즘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사실은 거의 뭐 가족 같은 분위기, 사실 가족 같은 회사 이런 거 되게 안 좋잖아요. 요새. 예, 근데 안 좋죠. 그렇게 써놓으면 들어가지 말아야죠. 그리고 뭐 네. 농담이죠. 진짜요. 아니 며느리를 딸이다 막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요새 그런 거 안 되는데. 가족이니까 열심히 일해. 네. 밤새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가족 같은 분위기가. 그래서 너가 밥 사고 내가 밥 사고 막 이렇게. 네가 밥 사야지 뭐 가족인데 뭐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 굉장히 잘못된 건데. 네. 이게 요즘 들어서는 이제 보좌진이 과거랑은 좀 달라졌어요. 왜냐면 보좌진 분들이 사실 보좌진을 하다가 이제 기업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사실 기업에서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정당 바닥, 정치 바닥에 있으면 여의도 바닥에 있으면 여의도 바닥에서 잡아야 그렇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함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근데 이제는 내가 외부로 나갈 수 있고 오히려 이 국회 경력으로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그러니까 그 생계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정치적 동지였다면 이제는 뭐 생계형으로 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생계형 보좌관, 뭐 생계형 보좌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보좌진인 거죠. 직업으로서의 네. 보좌진. 네. 그렇군요. 옛날에 보니까 저 민주당 모 의원님이었는데 보좌관이 이제 친구인 거예요. 반말을 하더라고요, 서로. 넥타이 색깔 뭐 그딴 걸 메고 왔냐, 뭐 이런 식으로 보좌관이. 네. 깜짝 놀란 적 있어요, 저도 사실은 제가 의원을 할 때 그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제 보좌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주셨다고 표현을 하는 게 저보다 선배신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의원님들도 너무나 잘했다. 어떻게 후배의 보좌관으로 들어가서 도와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저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제 그냥 좀 편하게 대화를 하지만 이런 것도 경계를 잘 지켜야 돼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서로가 그런 관계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도 이름 부르고 그러면 큰일 네, 나죠. 그래서 그때는 그리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제3자에게 글을 얘기할 때도 네. 뭐 우리 보좌관님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너무 그렇죠. 편하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옛날부터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보좌진들이 이젠 뭐 직업적으로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뭐 국회 사무처나 정당에서 좀 면직, 뭐 채용 이런 부분을 좀 담당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힘든 건 아는데 미국도 우리나라와 똑같잖아요. 상임위 보좌관은 상임위에서 알아서 하지만 면직 네. 채용을 하지만 그냥 국회의원 보좌관은 똑같잖아요. 미국도. 시스템 만들 수가 있나요, 이게?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운 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원하는 의정 방향에 따라서 사실 보좌진 구성이 다르게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사실 요즘은 쇼츠 정치 막 이런 네.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촬영하는 분이 네, 필요하죠. 그런 게 네. 또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환경 분야는 또 다를 수도 있고 뭐 각자 분야에 따라서 뭐 아동 관련된 상임위에 부분은 따라서도. 또 다를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좌진은 좀 플렉서블하게 고용이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은 그 급수에 따른 최고 호봉을 받습니다. 네. 급여를 그렇게 받고 있고요. 그렇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일한 것만큼 대가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연장 근무를 했다든지 아니면 주말에 근무를 했다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추가 근무 수당이라든지 그런 복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시겠지만 저도 당직자 생활을 네. 했는데 보면은 특히 선거 때 같은 경우는 정말 24시간 일하는 거거든요. 없죠, 그냥 예, 근데 봉사활동이죠. 예, 그런 수준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한 시스템을. 그러니까 노동법이 제일 안 지켜지는 데가 국회라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예. 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국회의원 하셨는데 국회의원 하실 때 보좌관들 고생하고 이러면 혹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할 곳인데 네.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가 국회 보좌진을 최고의 복지로 최고의 대우를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가장 편하다. 이렇게 또 인식을 잘못 또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든 제도가 그래서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공무원들만 너무 잘 사는 거 아니냐, 공무원들만 안정적이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공무원들이나 교사분들 중에 굉장히 박봉으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국민적인 인식과 함께 제도적 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초과 근무 수당 같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 당연하죠. 그런 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네, 그런 게 없잖아요. 이런 부분.